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2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고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제 성격이 남자한테 빚지는 거 싫어하고 매사에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여성 인권운동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차별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때부터 연애를 하건 친구들을 만나도 절대 나는 여자니까 얻어먹으려 들지도 않았고 만남에 드는 비용을 적게 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도 식당에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걸 시켜 먹고 따로 계산하거나 2인분씩 주문을 해야 하는 곳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반씩 돈을 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먹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넌 여자니까 돈 내지 마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정확하게 반씩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조금 더 들었고 생각도 많이 유들유들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자에게 신세지고 얹혀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전까지 맞벌이하고 살았고 생활비와 공과금도 남편과 반반씩 내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드는 비용도 집 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 혼수 맞추는 돈까지 싹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 맞추는 시대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자도 같이 책임지고 절반은 짊어지고 시작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항상 제 생각에 동의했었고 어차피 본인은 다른 여자를 만날 때보다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건지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해줬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먼저 반반 결혼하자고 제의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한 푼도 받아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돈에서 맞춰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 전 남편이 4천만 원 가지고 있었고 제가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총 결혼 비용을 딱 8천만 원에 맞춰서 4천씩 내고 그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처럼 공평한 부분은 없을 거라며 좋아했었고 시댁 도움 일절 안 받겠다고 선언했더니 시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 비용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으로 시작한 결혼이라 당연히 집안일도 남편과 반반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남편이 해주는 집안일은 제 성에 찰 리가 없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애초에 별로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해결도 안 되고 남편이랑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평소에 우리는 정말 공평한 부부라고 모든 것을 반반씩 하는 사이좋은 부부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참아주고 양보해주는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신혼 초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결혼하고 2년 정도는 크게 싸울 일도 없이 남편과 잘 지내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 8월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전부터 회사가 조금씩 일이 줄더니 거래처들이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결국엔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대량 해고가 되었고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기본급도 주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죠. 저희 회사만 그런 것도 아니라 동종업계는 거의 전멸인 상태라서 이직도 불가능했고 무급 상태로 몇 달 버티다가 도저히 언제쯤 회복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 퇴직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다진해서 사표를 내고 그 뒤로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해서 평생 이쪽 계통 일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종은 하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모습을 본 남편은 그나마 조금씩 하던 집안일도 자기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집에선 쉬어야겠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백수니까 집안일은 다 해야지.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잖아?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땐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혼자서 집안일 다 했어요. 퇴직금도 있고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여전히 반을 내고 있었지만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른 채 자기는 매일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다면서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으니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내가 좀 더 집안일을 해주고 다시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서서히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도 생활비 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따지고 받아쳤어야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남편의 그런 말들에 대꾸도 못하고 있었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참고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태롭지만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남편의 빈정거림에도 내가 빨리 다시 취직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얼마 전에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많으면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생활비는 남편과 반반 부담하지만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먹는 군것질거리는 제 돈으로 사거든요. 평소에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군것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다 놓고 주방 찬장에 쟁여두고 천천히 먹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먹는 간식 가지고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이 사놓냐고 한 소리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내 돈으로 샀다고 영수증 보여줬더니 그 뒤로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 출근하고 나면 우유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간식거리로 한 끼 대충 때우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낮에 점심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편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차려서 같이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필 그날에 제가 대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몸을 움직이고 힘을 썼더니 배가 일찍 고프더라고요. 저녁으로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남편 퇴근하고 들어가서 씻는 동안 저녁상을 다 차려놨어요. 남편 오면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도 안 들고 있다가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여보 빨리 나와 배고프다 얼른 같이 먹자 라고 했더니 남편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말고 거실로 걸어 나오더니 특유의 그 무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배는 고파?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래도 배는 고픈가 보네? 라고 하길래 그 말에 그동안 참고 쌓아놨던 것이 폭발하면서 입에서는 쌍욕을 내뱉었고 식탁 위에 있던 찌개 냄비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는 남편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아? 나도 집에서 힘들다고. 저는 남편에게 내가 강제 백수된 이유로 집에서 혼자 살림 다 하면서도 생활비 한 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냈는데 너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집에 있는 저한테 고생한다고 용돈을 한 번 주기를 했는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었냐고 화를 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친구들 남편이랑 비교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완전 뚜껑이 열려서 내 친구들 남편은 살림하는 아내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선물도 주고 일 그만두고 집에 앉아있으면 당연히 생활비는 남자가 다 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돈도 얼마 못 버는 찌질한 놈이라서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거야 라고 울면서 막 쏘아붙였는데 남편도 그 소리 듣고는 눈이 뒤집혀서 저보고 백수 주제에 돈 버는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같이 맞받아 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제 결혼 생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그대로 두고 친정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친정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한테도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문자 보냈는데 늦은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앞에서 냄비를 집어던지고 막말을 할 수 있냐면서 제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시길래 거지 같은 당신 아들이랑 당장 헤어질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시부모님 앞에서 목소리 높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보다 더 잘해드리려고 했고 엄청 챙겨드렸는데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것과 그 와중에 제 편 안 들고 자기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이혼할 생각이었고 남편에게 전화가 몇 번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 협의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고 했죠. 한동안 연락 한 번 없길래 자기 나름대로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저희 친정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밖에 서 있길래 부모님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문을 열어줬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싸운 원인이 뭐가 됐던 간에 장인장모에게 죄송하다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닌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히려 남편이 잔뜩 심통난 표정으로 우리 아빠한테 목인사만 까딱 해놓고서
이제 그쯤 했으면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심한 말 한 번씩 했으니까 비긴 걸로 치고 이만 퉁치고 끝내자고 하길래 우리 아빠가 정말 화가 나서 그 자식 멱살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데 너희들 서로 간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켜서 다시 살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왔길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할 말 없고 부모님도 사위가 이 정도로 하는데 너도 한번 참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겠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아빠도 화가 단단히 나서 저놈 자식 싹수가 완전 노랗다고 차라리 애 없을 때 지금 빨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남편이란 놈은 정신 못 차리고 한참 후에 제게 문자 보내서 너네 아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친정에서 지낼 거냐고 묻길래 우린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는 남편에게 아무리 그렇게 버텨봐야 내가 너랑 다시 한 집에서 살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서두를 필요도 하나 없어서 마음 정리되면 다시 연락하라 해놓고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 고쳐 먹으라는데 오늘 바로 이혼해도 저는 후회할 일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낸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천천히 준비하란 부모님 덕분에 바닥을 치던 제 자존감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지난달부터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그 중에 한 회사에 합격했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시작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어요. 많이 돌아온 것 같긴 하지만 하나하나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요. 예전에 사연 보내놓고 그 뒤로는 워낙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문득 제 이야기를 다시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남편과 결혼하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후회를 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려고요.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때까지 열심히 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후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